최근 미일에 이어 중러까지 동맹을 과시하면서 한반도는 신냉전 구도 속에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한국의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한국 외교 해법은 무엇일까요? 신조선 책략의 저자인 최영진 전 주미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외교, 특히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좀 낮은 점수를 주는 언론이 많습니다. 대사님은 어떻게 점수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외교.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이 나오는 우려, 걱정, 또 비판 그런 것들이 현실에 입각하기보다는 피해의식에 입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간은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외교력에 비해서 우리나라 외교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아베 총리의 미국에서의 어떻게 보면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일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우리는 정적으로 있으니까 뭐가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금 저렇게 나가는 거는 그 방어적인 걸로 봐야지. 네. 메이지 유신 시대에 그야말로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공격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올 때랑은 반대거든요. 지금 일본은 평화시 인구가 줄은 역사적으로 유일한 나라. 예.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나라, 또 경제력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나라, 후쿠시마 원전으로 아주 어려운 위치에 빠진 나라 그런 거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저런 식으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국력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본질은 똑바로 봐야죠. 과거처럼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 침략적인 게 아니고 네. 저거는 방어적이고 고육지책의 일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되겠죠. 뭐 외교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우선 한 가지 일본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먼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해외 순방하면 미국 다음에 일본을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중국을 먼저 가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실제로 정상회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한일 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는 그중에 중요한 한 면이긴 한데 예.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역사 인식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이요? 네. 그러면 좀 과격히 얘기하면 확신범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나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예. 포스트 아베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면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 무역이라든지 한일은 지금 일본 우리의 제2의 무역국이고 아직도 그다음에 관광 작년에 한국 사람이 일본을 제일 많이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문화교류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긍정적인 면은 지켜나가야 포스트 아베 때 또 우리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회담 부담스럽죠.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그렇고 일본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보를 하더라도 다자 무대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대화를 좀 해나가는 게 이 다각적이고 역동적인 면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이제 일본의 아베 정부를 확신범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확신범이라고 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네.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인사들이 2차 대전 때 일본이 유일한 잘못은 패배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이랑 전쟁 벌리고 동아시아로 진출한 것이 미개한 나라들을 개화시키기 위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는 박물관의 바로 정신이 그겁니다. 예.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참 지금 관계가 어렵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한일 관계의 전부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한일 관계 국민은 계속 남아있는 거고 아베 정권도 언젠가는 바뀌고 포스트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가야지 지금 그걸 전체 다 알아보고 해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 왠지 답답하고 힘들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동맹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가까워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한일 관계하고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하고의 네.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에 입각하면은 제로섬 게임이 되지만 지금 예. 무역 패러다임이거든요. 아하. 그 무역 패러다임 내에서 동맹은 보조 수단이지 그게 전쟁을 일으키고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왜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면 미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본은 당장 핵무장으로 들어설 겁니다. 중국하고 경쟁 내지 보호를 위해서. 우리도 핵무장 딜레마에 빠지고 동북아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은 일본의 그런 그 군국주의적인 의도가 만약 있다면 네.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힘이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봐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란 패러다임에서 무역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무역 패러다임을 갖고 오면서 네. 동아시아 전체가 가장 성공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제일 처음에 성공했고 동아시아 4룡,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다음에 중국이 거대한 중국이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만이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 해결은 무역 패러다임으로 진입시키는 데 해결이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되면 정권 유지가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의 딜레마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외교 자체가 원칙을 갖고 하는 외교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 아니면 다른 것도 우선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하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원칙 외교가 일본과의 외교도 있겠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원칙 외교의 기본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라는 게 다면적이고 남북 관계도 다면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다차원적인 외교를 해야죠. 예를 들면은 아까 일본 관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도 교류 협력은 북한이 응하기가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교류 협력을 증가하면은 정권의 위협이 생존의 위협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나 교류하고 협력하고 분리해서 대화 접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류 협력이 안 될수록 대화하고 접촉은 계속 시도하고 확산시키고 쌓아나가야죠. 예. 그리고 비밀 접촉 교섭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쿠바가 국교 정상할 때 18개월을 비밀 교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교섭을 안 하겠다. 이것은 사실 신뢰 관계가 없을수록 예. 초기의 접촉은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면이 크니까 형식을 가리지 말고 네. 대화 접촉은 가급적 확대시켜 나가고 시도해야 한다. 예. 근데 금이 지금 없으니까 네. 모든 게 정지돼 있는 것 같고 국민이 볼 때 불안하고 답답하지 그렇죠. 않나 그런 예.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현재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 외교에 제가 남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이유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하고 네. 한중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 면에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중 관계 아주 좋죠. 그럼요. 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만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 좀 더 끈끈해질까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하고도 또 친해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하고 친해진다기보다는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의 정상회담을 양국에서 영토내에서는 못해도 네. 다자간엔 그냥 만나겠다. 아하. 그런 그 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예. 우리한테 사실 어려운 거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어떻게 동시에 추진하느냐.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지 양쪽 관계 따로따로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유명세 장관 역시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괜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역할이 좀 축소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가 정당한 면이 있긴 하지만요. 네. 한중 관계 다 좋은데 문제는 미중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사드가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 미국은 우리한테 사드를 미국 입장을 지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해 줬으면 하는 게 입장일 수 있고 예. 중국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난 600년간 능동 외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청나라 때는 500년간 외교권이 없었죠. 2조 때는. 예.
그다음에는 20세기 말까지 미국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됐지 다차원적인 능동 외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한미 관계로 봐서는 사드 문제는 동맹국인 한미 사이의 결정할 문제다 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죠. 동시에 중국은 중국이 우리한테 갖는 이해관계는 미국이나 일본에 갖는 이해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결정을 하되 단 중국이 갖는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능동적인 외교도 되고 미국, 중국한테 일찌감치 우리의 포석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 좋은데 기술적인 면에서 능동적인 그런 역동적인 면이 빠져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지 기반은 전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능동적 외교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외교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요?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세계 10위에 육박하고 있고 군사력도 한미동맹을 포함하면 주변에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또 이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능동외교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주어진 거죠. 21세기 들어서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근데 그거를 이제 600년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찾아보면 좀 전에 사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러면 그런 역동성하고 능동성 때문에 국민이 많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혹시 동북아의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피해의식에 입각한 거죠. 왜냐하면 구한말 시대에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는데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대변역이 오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의 되풀이가 아니고 전쟁 패러다임에서 무역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으로 국제관계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 착안을 해갖고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좋은데 옛날하고 되풀이되나 보다 하면 똑같은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한말의 모습과 비교하신 거죠. 대변역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때는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각축이었고 지금은 열강의 각축이 아니라 경제력하고 무역을 앞세운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우리는 충분히 할 역할이 있는 거죠. 따라서 능동적인 자세만 갖고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조선 책략의 저자이신 최영진 전 주미대사와 함께 우리나라를 둘러서 외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